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활용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교수 학습을 어떻게 설계를 해서 수업을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교사의 역량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TPEC이라 그래서 테크놀로지컬, 페다고지컬, 콘텐트, 날리지 해가지고 TPEC이라고 하는데요. 교사가 수업을 할 때 기술, 그리고 교육, 방법, 그리고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이를 적절히 통합해서 가르치는 어떤 그런 전략과 능력을 설명하는 모형이 TPEC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TK는 Technological Knowledge에서 기술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CK는 Content Knowledge라 그래서 교사학습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악 선생님이면 음악에 대한 전문성, 뭐 물리 선생님이면 물리 교육에 대한 전문성, 수학 선생님이면 수학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PK는 페다고지컬 나레지라 그래서 그 교사학습 방법에 대한 설명, 그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과학 선생님이면 프로젝트 기반 수업에 대한 어떤 전문성, 그리고 음악 선생님이라면은 그 실기 지도에 대한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모든 각각 영역의 전문성을 모두 갖고 있을 때 이 선생님은 티팩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술 지식, 그리고 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교육 방법에 대한 지식을 모두 갖고 있어서 수업을 설계할 때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수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선생님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티팩의 모형이 많이 이제 강조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이 티팩 앞에 AI를 추가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의 논문을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논문은 이제 예비 교사의 인공지능 융합 수업 전문성 함양을 위한 AI 티팩 모델 설계라고 해서 컴퓨터 교육학회 논문지 2022년 논문인데요. 핵심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연구자들이 티팩의 기존의 프레임워크를 보았더니 이제 AI 시대에는 조금 더 AI의 지식도 필요하더라 라고 해서 AI 티팩 모델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럼 AI 티팩 모델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기존의 티팩에다가 AI를 이해하는 이런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AI의 어떤 기본 개념이라던가 원칙, AI 모델, 그리고 AI를 활용한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때 이 선생님은 AI 티팩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AI 티팩에 기반해서 선생님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서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I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티팩을 이해하고 있는지, 거기에 맞게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지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교사의 역량을 설명하는 모델이지만 이게 여러분이 수업을 설계할 때도 역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은 기술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혹은 기술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실제 수업에는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라는 경우에는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기술을 정기적으로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활용하고 있어요. 혹은 기술이 수업 경계를 넘어 다른 교과와도 연결이 되고 실생활 문제 해결에도 적극 활용이 돼요. 혹은 맨 마지막 기술이 완전히 수업에 통합이 돼서 학생들이 기술을 이용해서 혁신적인 문제 해결과 프로젝트를 수행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수준의 수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여러분은 이제 신규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 나갔을 때는 경력이 오래 있는 선생님보다 훨씬 기술 친화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도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티팩이라는 이 교사의 역량을 설명하는 모양은 기존의 어떤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교육 방법 지식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지식, 그런데 최근에는 AI가 포함이 되어서 AI 티팩 모형으로 강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인은 이 중앙에 있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사 역량이 기반에서 수업을 설계했을 때는 AI 디지털 도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내용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역량이 이제 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최근 들어 앞서 제가 AI 티팩 모델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교사들을 연수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교육공학 전공 그리고 연구 교수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곳은 이제 서울대학교에 있는 이제 교사 연수 수행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AI와 디지털 기본에 대한 어떤 활용과 윤리적인 실천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교육 실천으로서 교육 맥락을 분석하고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그리고 교수학습 자료와 평가 자료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행하고 그 수업을 평가하고 성찰하는 교육 실천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자기 개발과 사회 참여를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션에 제가 이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렸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자료들 연수 소개 그리고 자료실도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를 하세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까 이 역량체계를 보면 결국 여러분 교사는 기본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교육 실천 그리고 스스로 꾸준히 자기 개발과 사회 참여를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요구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실제적인 사례를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사에게 필요한 이 티팩의 모델에 기반을 해서 어떤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직업 박람회 수업 사례가 여러분 교재에 나옵니다. 자, 초등학교 5, 6학년의 국어과 실과 사회에서 이제 뭐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발표한다,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나를 이해하고 적성, 흥미, 성격에 맞는 직업을 탐색한다, 다양한 경제활동 사례를 통해서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파악하고 자유경쟁과 경제정의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런 체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초등학교 교육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AI 티팩의 역량을 가진 선생님들은 디지털 도구를 사용을 해서 수업을 설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수업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학생들에게 관심 분야를 한번 정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먼과 토의를 해서 관심 직업 분야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후에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도록 할 수 있겠죠. 그때 AI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AI 도구, 챗GPT나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 도구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 자료 수집한 것을 토대로 자신의 관심 직업 분야에 대해서 소개 자료를 적절한 AI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발표를 할 수 있겠죠. 이때 친구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체험하고 싶은 직업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생활과 연계를 해서 직업 체험 부스를 팀별로 마련해서 다른 조원들에게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직업 Q&A를 통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친구들의 발표를 통해서 또 본인의 자료, 본인의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데이터 수집, 발표, 직업 체험 단계에서 AI 디지털 도구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 AI 디지털 역량을, 즉 티팩이라던가 AI 티팩 역량을 갖고 있을 때는 학생들에게 어떤 도구를 활용하세요 라고 적절하게 안내를 해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발표 단계에서 감마 AI 같은 AI 기반 콘텐츠 생성이라던가 직업 체험 단계에서는 다양한 어떤 시뮬레이션 게임을 속 안내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 단계 흐름은 주제 선정, 자료 수집, 발표, 직업 체험 부스 운영, 그리고 평가라고 운영이 되는데 이 각각의 단계에서 적절한 디지털 도구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 이후에 학생들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구술 발표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세부 항목 기준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자기 평가뿐만 아니라 동료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 체험 부스 프로그램은 다양한 교과의 어떤 성취 기준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어떤 6주 차의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각 교과 수업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음악 미술 교과인데요. 자, 음악의 수업의 사례의 경우 크롬 뮤직 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높이, 악보를 읽는 방향, 음색 등 아주 기초적인 음악의 요소를 배울 수가 있는 건데요. 한번 크롬 뮤직 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크롬 뮤직 랩을 보면 아주 다양한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뭐 쉐어드 피아노, 송메이커, 리듬, 뭐 스펙트로그램, 사운드 웨이브, 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송메이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송메이커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면 음악이 나오죠.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음악을 실제로 한번 작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활동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피아노 건반이 나오죠.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이 건반을 누르면 이 음파가 어떤 모양, 물개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음악의 아주 기초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미술 교과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토 드로우라 그래서 그림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AI 기능을 활용해서 미술 수업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따라 그리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림 실력을 그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토 드로우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낙서를 시작하면 오토 드로우 제한 도구가 자동으로 그림을 축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림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혼자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컬러를 이제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텍스트를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네.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제 얘가 지금 뭔가 이런 것들로 지금 예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게 이제 나오게 되고, 컬러를 바꾸면 이렇게 컬러를 이렇게 수정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지금 예상하는 그림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면 또 다른 그림이 나오고 컬러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미술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그 학생들이 미술을 그리지, 그 선이나 어떤 형태를 그리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AI가 인식하고 추천하는 이런 그 기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림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엔지니어링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노벨 엔지니어링 해서 문제 해결 사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맨 처음 학생들이 책을 읽고 그 책 안에 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안에 있는 그 문제를 인식한 후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피드백, 개선하기, 이런 과정을 이제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그럼 어떤 책을 읽을 수 있을까? 네, 하나의 지금 교재에 나온 책은 지금 그 페트병 온실이라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이제 목차가 뭐 재활용이 문제에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이제 새로 전학 온 저스틴이라는 학생이 환경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많은데 이제 그 다른 친구들이 이제 저스틴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가 이제 하나의 문제 인식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저스틴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각자 생각한 후에 친구들과 아이디어를 나눈다. 그 다음에 이 저스틴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을 다양한 관점을 생각해보고 이제 설계를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동작시킨다 해서 어떤 도구가 나오냐면 이제 머신러닝 포 키즈에서 어린이를 위한 머신러닝 도구 툴이 나옵니다. 이 도구 안에는 스크래치라는 이 프로그래밍 툴이 나오는데요. 원래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은 명령어를 입력해서 알고리즘 순으로 우리가 나열을 하는 것인데, 이 스크래치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블록을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사실 그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만들어가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노션에 보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어린이를 위한 머신러닝이 있고 여기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게링 스타티드 보시면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크래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어린이들도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 장치를 쉽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벨 엔지니어링 이 사례에서는 맨 처음 학생들이 이 책을 읽었고 그 스토리 안에서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를 하는데, 그리고 개발까지 하죠. 그래서 머신러닝 포 키즈 도구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은 후에 다시 이것을 개선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역량을 기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앞에 음악, 미술,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사례를 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찾을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도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사이트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팀 그 융합교육 사이트인데요. 창의산에서 만든 사이트고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1, 2부터 이렇게 초, 중, 고 안내서까지 있죠. 한번 고등학교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교사용, 학생용 자리가 있습니다.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볼까요? 보시면 이제 39페이지에 달하는 학생들 활동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가 지금 이웃을 위한 기술 나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제 연구팀에서 개발을 한 거 같고요. 보시면 이제 물을 구하라, 나만의 휴대용 정수기 만들기, 그리고 몽골 게리톤의 따뜻한 온기를 에너지를 구하라, 그리고 생명을 구하라, 이렇게 다양한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 그 물 부족 현상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그리고 적정 기술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생각 열기, 그리고 정수 방법 구상하기 등 아주 다양한 그 문제 해결과 자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사이트에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이 뭐 교과 중심 아니면 뭐 동아리나 진로 활동 아니면 교내 특별 활동, 교회 체험 활동 등 각각의 아주 다양한 학습 자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할 때 교실에서만 하지는 않잖아요. 현장 체험 학습도 많이 가죠. 그런데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 그쵸?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현장 체험 학습, 크레존에 가시면 현장 체험 학습에 이제 예를 들어 강원도 이렇게 여러분 한번 모델을 찾아보시면, 네, 이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이걸 제가 다 한번 찾아 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다양한 어떤 소개와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료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소개도 있고요. 그리고 자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달의 추천 큐레이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창의 체험 자원, 창의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창의 체험 수업 모델 이렇게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조금 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떤 AI 디지털 교육 관련해서는 디지털 새싹이라는 이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교사는 방문형으로 어떻게 신청을 하면은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해줄 수가 있고요. 또 학생은 단체형으로 신청을 하면 그곳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AI 판단 기반 문제 해결 로봇 프로젝트에서 보면은 이 경상권에서 신청돼서 모집 학급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은 이제 그 학교 외에 이 선생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팀 융합교육, 그리고 창의 체험활동, 디지털 새싹 등 다양한 여러분 그 교육자료 플랫폼을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여러분 이제 몇 가지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죠. 요약을 하면은 AI 디지털 교육은 개념 교육과 활용 교육으로 나뉘어지는데 결국 여러분이 이 수업을 설계를 할 때는 학습자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연계를 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수업을 개발을 한 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역량이겠죠. 교사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은 정말 다양한 수업 환경에 놓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 가시면 늘 정책에 관심을 갖고 현장에 연계를 하면서 새로운 교육 과정에 열심히 여러분 이제 적응을 해 가시면서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네,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